기사친구의 한미정입니다.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연산장치와 마이크로프로세서라는 챕터의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입니다. 연산 작업을 할 때 연산의 중간 결과나 데이터를 저장할 때 우리가 레지스터를 사용하는데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레지스터라는 것은 CPU 속에 있는, CPU 안에 있는 기억 장치를 우리가 레지스터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PU가 가장 빠른 그 처리를 하고 있는데 처리를 하는 장치인데요. 그 장치 속에 있는 기억 장치이기 때문에 기억 장치 중에서는 가장 빠른 기억 장치이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레지스터는 아주 빠른 기억 장치다라고 암기해 두셔야 되고요. 자, 주된 사용 이유는 2번 연산의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속도 향상을 위해서 레지스터를 쓴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정답은 2번이고요. 자, 2번. 레지스터 내로 새로운 자료를 읽어드리면 레지스터가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이 공간 안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온다면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이렇게 4번씩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현존하는 내용에 아무런 영향도 없다. 그 다음에 레지스터에 먼저 내용이 지워진다. 그 레지스터가 누상기일 때만 새 자료가 읽어진다. 레지스터가 누상기거나 명령 레지스터일 때만 자료를 읽어드릴 수 있다. 자, 다와 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배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배운 적이 없고요. 자, 현존하는 내용에 아무런 영향도 없다. 자, 가 아니면 나 같은데 정답은 나거든요. 자, 레지스터 안에 어떤 이런 데이터가 있다면 이런 데이터 말고 새로운 데이터, 이 원을 내가 만약에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이 삼각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레지스터 공간 속에 이미 삼각형이 있었는데 내가 원이라는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고자 한다면 삼각형은 없어지고요. 여기에 새로운 데이터, 원이 싹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던 삼각형은 지워지고 먼저 있던 내용은 지워지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간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3번입니다. 명령어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명령어, 인스트럭션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명령어의 내용은요, 어떤 명령인가라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명령어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명령 레지스터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를 읽어보시면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2번이나 출제됐네요. 여러분, 명령어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령을 할 것인가라는 명령어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어 자체는 명령 레지스터 안에 들어갑니다. 자, 4번입니다. 다음 보기에 나열된 내용과 관계되는 장치는 어떤 것인가 라는 문제로서 2004년에 2번이나 출제됐네요. 자, 논리회로 누산기, 가산기, 보수기. 자, 논리회로는 논리회로 시간에 우리가 0과 1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논리적인 연산을 하기 위해서 논리회로라는 것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누산기라고 하는 것은 accumulator라고 합니다. 뒤에 단어가 나오는데 한번 천천히 적어볼게요. accumulator 조연기식으로 발음했습니다. 자, accumulator라고 하는 누산기라고 하는 것은요, 산술 및 논리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을 하는데 제가 이 누산기를 외우면서 이것은 누적시킨다라는 것으로서 누자를 외워주세요 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차곡차곡 결과가 이쪽에 누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산기는 더해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수기는 보수시키는 거, 완전히 반대시키는 거, 0은 1로, 1은 0으로.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논리회로, 누산기, 가산기, 보수기에 관련된 모든 일들은 어떤 처리에 관련된 일입니다. 0이나 1인 이런 이진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그 장치들이고요. 처리된 결과가 누산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가산기는 그런 데이터들을 덧셈하는 거고, 보수기는 완전 반대화 이렇게 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연산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연산 장치라고 하는 것은 크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CPU라고 말씀을 드렸고, CPU 안에 연산 장치가 있다라고 했고, 자, 이 연산 장치 중에는 산술 연산이 있고 논리 연산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 연산을 하는 장치가 연산 장치다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자, 연산 장치에 관계되는 장치는 논리회로, 누산기, 가산기, 보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똑같이
똑같이 2004년 2월에 출제됐다가 또 이 10월에 똑같이 또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또 출제가 될 확률은 있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갑니다. 누상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자, 이건 3번이나 출제됐네요. 자, 연산부호를 해독하는 장치다. 자, 해독하는 장치는 아니고요. 자, 레지스터의 일종으로 산술연산이나 논리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한다. 자, 이게 정답이죠. 우리 앞쪽에 했는 내용 그대로고요. 어큐뮬레이터라고 되어 있는 이 영어 단어 한 번씩 봐주십시오. 누상기를 쓰지 않고 이 단어를 그냥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레지스터의 일종으로 산술연산이나 논리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한다라는 특징, 이거 꼭 알아두십시오. 누상기의 특징 알아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산술 및 논리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한 레지스터는 아까 나왔던 문제인데 지금 틀리게 조금 바꿔서 문제를 냈네요. 2004년 4월에는. 자, 그래서 어큐뮬레이터라고 해서 이렇게 영어 단어만 이렇게 적어놨네요. 이것이 누산기입니다. 누상기. 그 다음에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이것은 이제 버퍼 기능을 하는 레지스터다. 그 다음에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주소가 들어가는 레지스터다. 주소 값을 가지는 레지스터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는 명령어가 들어가는 레지스터다. 이 말입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레지스터 중에서 프로그램 카운터의 기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라는 문제네요. 자, 프로그램 카운터는 아주 중요한 레지스터입니다. 자,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하는 것은 지금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렇게 출제됐는데 프로그램 카운터는 아주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레지스터입니다. 자,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의 내용을 기억한다.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는. 현재라는 말은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라고 해서 현재 실행 중인 거를 IR로 외우시고 그 다음에 다음에 수행하는 거를 PC로 외우시라고 제가 앞에서 본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PC는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합니다.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번지.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암기를 해 주십시오. 자, 번지를 기억하는 거, 나에서 번지를 기억하는 거는 뭐 번지 레지스터, 어드레스 레지스터 같은 것들이 있고 결과를 일시적으로 보관한다. 이런 것들은 뭐 누상기 같은 것이 있겠죠. 자, 8번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구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것은 어떤 거였습니까? 자, CPU 안에는 우리가 어떤 장치가 있다고 했나요? 연산 장치가 있고 제어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억 장치가 있는데 이 기억 장치가 레지스터라고 했습니다. 레지스터. 그래서 연산 장치, 제어 장치, 기억 장치가 있는데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이런 장치, CPU들을 그대로 하나의 칩에다가 구현을 한 거죠. 구현을 한 것을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구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자, 출력 장치, 제어 장치, 레지스터, 연산 장치 중에서 정답은 출력 장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세 개는 CPU 안에 들어가는 장치들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입출력 장치의 동작 속도와 전자계산기 내부의 동작 속도를 맞추는데 전자계산기 내부라는 것은 그냥 CPU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부에서 처리하는 핵심인 장치가 CPU죠. 그래서 내부의 동작 속도를 맞추는데 사용되는 레지스터는 이라는 문제인데요. 자, 입출력 장치는 너무너무 느립니다. 너무너무 느리다. 처리 속도가 너무너무 느리고요. 우리 전자계산기 내부 안에는 CPU라는 것을 예로 든다면 아주 빨리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입출력 장치는 너무 느리고 이 CPU는 너무너무 빨리 처리하기 때문에 군뱅이 같은 친구가 있고 너무너무 이제 빨리 처리하는 친구가 있다고 친다면 그 중간에서 중간 정도의 처리 속도를 가지는 어떤 새로운 친구가 있다면 이 친구가 이 두 친구를 어떻게 조절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기능을 하는 레지스터가 어떤 레지스터냐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속도를 이제 너무 차이가 나니까 왼쪽 오른쪽 있는 입출력 장치와 CPU가 너무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런 장치들의 속도를 어떻게 하면 보완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입출력보다는 조금 빠르고 CPU보다는 좀 느리죠. 그래서 그런 처리 속도를 가지는 중간에 버퍼 레지스터를 가져가지고 버퍼의 의미는요. 일시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장하는 공간에다가 넣어놨다가 좀 더 빨리 주고 입출력 장치가 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입출력 장치보다 빠른 이런 버퍼 레지스터가 주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겠죠. 자, 버퍼 레지스터는 CPU 속에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르다라는 개념 가지고 있으시죠. 자, 그래서 빨리 이제 CPU한테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10번입니다. 클럭펄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주기적으로 어떤 전자계산기 내부에다가 동작을 시키는 어떤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 클럭펄스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 자, 어떤 신호가 이렇게 주면 이 신호에 맞춰서 이제 안에 시스템 안에서 이제 그 속도에 맞춰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거에 의해서 기억 내용을 한 자리씩 이동하는 레지스터가 어떤 것이냐? 자, 한 자리씩 이동한다라고 하네요. 자, 한 자리씩 이동한다라는 것은 자, 시프트 레지스터거든요. 시프트 레지스터. 자, 시프트 레지스터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그 앞쪽에서 시프트 레지스터를 굳이 이제 이해하시려고 하지 말고 시프트 연산한 거 기억나세요? 연산. 자, 이런 게 어떤 거였냐면은 우리가 1101 뭐 이런 이진수가 있다고 친다면 이것을 왼쪽으로 1비트 시프트 하여라. 이런 연산이 있었다면, 시프트 연산을 하여라. 이런 그 문제가 있었다면, 이 부분이 한 자리 이동하고, 한 자리 이동하고, 이 부분은 이동을 했으니까 0이 채워지는 거였죠. 그래서 101. 그래서 1010이 요렇게 결과가 발생한다라는 거 앞에서 시프트 연산 배웠었는데요. 자, 시프트 자체가 자리를 이동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이동하는 레지스터는 시프트 레지스터다. 요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시프트 레지스터입니다. 예, 시프트 레지스트라고 하네요. 자, 11번입니다. 자, 산술 및 논리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한 레지스터는 앞쪽에 했는 건데 또 나왔네요. 자, 2003년 3월에 똑같이 출제가 됐는데, 똑같이 출제됐는데, 어큐뮬레이터라고 이제 영어 단어 이렇게 나타냈고요. 누산기라고 우리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가입니다. 자, 12번입니다. 연산의 중심이 되는 레지스터는 어떤 것인가? 자, 연산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연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중요한 역할. 자, 중요한 역할 중에서 플립플롭은 여러분들 1비트를 기억하는 가장 작은 소자로서 우리 플립플롭 배웠었죠? 플립플롭. 그 다음에 제너럴 레지스터라는 것은 범용 레지스터를 얘기합니다. 범용 레지스터. 그래서 데이터들이 일단 그냥 범용이니까 여러 가지 용도로 그냥 편안한 일반적인 레지스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드레스 레지스터는 주소가 들어가는 레지스터고요. 그 다음에 어큐뮬레이터가 이제 누산기죠. 누산기인데, 자, 누산기는 어떤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누적된 결과를 누산기에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넣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산의 중심이 되는 것이 누산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큐뮬레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자,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고 있는 레지스터를 어떤 레지스터라고 하는가? 아까 다음에 실행 중인 명령어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PC라고 했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고 있는 것은 명령어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instruction register IR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령어 레지스터는 나입니다. 나가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산 작업을 할 때 연산의 중간 결과나 데이터 저장할 때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자, 앞에서 버퍼 레지스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중간 결과나 이런 데이터를 저장할 때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거네요. 자, 버퍼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일단은 데이터를 버퍼 레지스터 안에 넣는 건 맞는데, 문제에서 나온 것은 주된 이유를 묻고 있네요. 자, 연산의 속도 향상을 위해서, 아까 나온 문제와 비슷한 문제네요. 그래서 연산의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주 느린 것, 아주 빠른 것 사이에서도 이제 새로운 중간에서 어떤 아까처럼 레지스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속도를 보완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었고, 지금처럼 연산의 중간 결과나 그 다음에 연산 작업만을 할 때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연산 속도를, 레지스터 자체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속도를 향상시킨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지금 중복되네요. 앞에 있는 문제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정답은 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터가 가장 빠른 기억 장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15번입니다. 클럭 펄스에 의해서 기억 내용을 한 자리씩 이동하는 레지스터는, 자, 이것도 아까 나왔던 문제죠. 시프트 레지스터. 자, 시프트가 한 자리씩 이동하는, 한 비트씩 이동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시프트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시프트 레지스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연산 장치와 레지스터 15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